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우리 3.3 헬스클럽의 건강자문위원으로 있는 강민용입니다. 자, PPT 공유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죠? 네. 네, 오늘은 해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건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요즘에 이 주사 한 대 맞으면 식욕이 억제가 되고 뭐 뭐 위고비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다이어트 제품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약 성분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서 이 중독이 돼요. 한번 시작하게 되면 이게 중독이 되고 나중에 그거 끊으면 꼭 마약을 끊듯이 담배를 끊듯이 이런 금단 현상이 나오는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을 빼고 건강하게 해독을 할 수 있는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30년을 넘게 아토피를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탕에 못 들어가게 했었어요. 진물이 나고 항상 피가 흘리고 뭐 흰 색깔 남방 같은 거를 입게 되면은 몇 번 안 입고 피가 이렇게 다 묻어서 못 입게 됐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엔지니어를 했었는데 공단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이 화학적인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토피는 더 심해지고 또 살이 너무 많이 찌게 되면서 고혈압 초기 증상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그때 어, 한번 이렇게 알러지가 올라오면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해요. 네. 그때 만났던 게 이 뉴스킨을 처음 만났었고 헬스클럽이라는 곳에서 같이 이렇게 여자친구하고 같이 들어와서 시작했었는데 어, 이 고혈압이나 제가 갖고 있던 알레르기성 기침, 아토피 이런 것들이 한 기수가 끝나고 나니까 정말 이게 다 좋아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헬스클럽의 컨설턴트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왔었고 부컴부터 시작해서 컨설턴트 그리고 총괄 수업 그리고 지금은 건강자문위원까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어, 뭐 지식들이나 강의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해독이라는 책을 또 내게 됐고 음, 지금은 내과 의사 선생님하고 또 한의사 선생님하고 약사분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고려인들을 지원하는 의료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돼야 되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음식과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에 어, 현대의학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의 건강 수치는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이나 뇌신경장애, 아토피, 비염, 천식, 성조숙증, ADHD, 자폐, 어, 뿐만 아니라 치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의 수치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은 예전에는 희귀병이라고 하는 어, 뭐 10만 명당 한 명 나오는 이런 병들이 지금은 1만 명당 한 명씩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어, 또 이 백신을 맞고 그 이후부터 심근염, 뇌출혈, 뇌경색, 불임, 그 다음에 뭐 암 발생률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음, 이렇게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 운동하지 않고 막 이런 환경 속에서 있다가 내가 건강이 악화되고 비만이 생기고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고 암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식습관, 운동왕, 식자재, 삶의 환경을 바꾸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병원이나 약, 이 병원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의사들은 약을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만큼 먹지 않냐면 정말 놀랄 만큼 약을 먹지 않습니다. 뭐 혈압약도 어, 뭐 안지오텐신이라고 하는 이 혈관 수축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칼슘 채널 차단돼도 칼슘은 우리 혈액 내에서 수축 이완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약 모두 다 이 수축 이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약을 계속해서 장기 복용하게 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고요. 어,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면 당뇨를 유발하고 간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이 손실되고 뭐 심장이 약해집니다. 코엔자임 Q10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생제를 먹으면 좋은 균, 나쁜 균, 이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면서 면역 자체가 약하게 되고 또 초기 감기 증상에 나오는 약들을 가지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런 선진국들의 의사한테 보여주면요. 우리나라에 처방된 약들을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처방하는 나라가 없어요. 항생제, 어, 항염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어, 남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가장 높습니다. 현대의학은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의사들은 학창시절 음식과 영양학에 관한 단 한 과목도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는 어, 이런 메커니즘이 있겠죠. 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어떤 원푸드 다이어트 하나만으로 음식 하나 바꾼다고 어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어, 건강해지지 않는다. 건강해져야 살이 빠진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류의 GMO,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에요. 이거를 먹고 자란 육류. 그리고 뭐 미세먼지, 전자파 코팅팬, 뭐 식품첨가제, 환경호르몬, 방사능, 뭐 백신, 장기 복용하는 약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하나만으로도 1시간씩 강의를 해야 돼요. 오늘은 이 부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밥 먹다가 암을 걸린다. 어, 얼마나 억울해요? 어, 쌀에는 굉장히 많은 비소와 카드뮴, 중금속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요즘은요, 이 훈중 처리, 에피뮴이라고 그래서 유대인 대량 학살할 때 썼던 매우 독한 그 약품이거든요. 이걸 훈중 처리해서 쌀을 내보냅니다. 대부분의 쌀이 그래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열어놔도 쌀벌레가 생기지가 않죠. 어.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쌀벌레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뭐 마늘도 넣어놓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쌀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먹으면 맹독성을 계속 먹게 되는데 정말 깨끗이 씻어야 돼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 쌀을 일부러 찾아서 구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바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쌀들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 근데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파는 모든 어, 뭐 나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는 쌀들 그런 것들은 다 이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쌀들이다. 그리고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데 어,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쥐한테 2달 동안 먹였더니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고 뇌가 수축이 되고 주요 장기가 다 손상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 그 연구를 한 이 박사는요 해고가 되고 유럽에서는요 이 실험을 똑같이 재현했는데 똑같이 나와서 유럽에서는 아예 미국의 GMO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마리의 쥐한테 이 GMO 농산물을 먹였는데 새끼쥐가 55%가 죽었습니다. 이 자기 몸보다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뇌하 수체에 종양이 생기게 되고 담배를 가지고 쥐한테 실험을 했을 때 1년 동안 이 니코틴을 계속해서 증기로 주입했을 때 22%가 폐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GMO는 2달 동안 55%가 죽었어요. 담배가 위험한가요? GMO가 위험한가요? 어, 아이들한테 어, 아이 엄마가 초등학교 엄마가 내 아이가 저기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 난리 나겠죠. 기절하겠죠. 그런데 GMO를 먹고 있다. 뭐 빵을 먹고 있다. 과자를 먹고 있다.
그 정도로 놀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훨씬 더 위험하다. 러시아에서는요, 이 GMO를 수입하잖아요. GMO 갖다 요리를 하면요, 요리해서 판매를 하면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옆에 사람들을 다 죽인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콩, 대두, 두부, 유부, 간장, 된장, 식용유, GMO 수입 대국이에요.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면 거의 다 GMO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일부러 자연드림이나 한살림이나 생협 이런 데를 찾아가서 먹지 않는 이상 어, 이런 GMO가 너무 많다. 거기에다가 어느 순간부터 미국에서 시작했죠. 옥수수 밭에 그 너무 많은 옥수수를 가지고 어, 어디다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공장형 축산업이 시작이 됐고 모든 가축들한테 곡식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료를 먹이기 시작했죠. 그게 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많이 생겨요. 병이 많이 생기니까 항생제를 줄 수밖에 없고 성장 촉진제를 줘서 빨리 키워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곡식을 먹으니까 오메가6, 오메가3가 1대1 비율이 가장 좋은데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이 오메가6 지방산이 20대 오메가3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계란도. 그러다 보니까 한우 100마리를 잡으면 10마리가 지방간으로 폐기 처분합니다. 싱싱한 간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소금 기름장 찍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마리 중 10마리가 지방간으로 폐기 처분돼요. 우리나라는 또 가둬서 키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오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항생제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좁으니까 가둬서 키울 수밖에 없어요. 성장 촉진제를 가장 많이 쓰고요. 항생제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걸 가지고 우유를 짜서 분유를 만들게 되고 또 치즈를 만들게 되고 그 아이들이 먹게 되면 철분 결핍이 생기게 돼서 뇌 발달이 덜 돼요. 성장은 빠른데 성장 촉진제 이런 게 많이 들어서 성장은 빠른데 발달이 느린 거예요. 제가 이 그 젖 이렇게 짜는데 그 체험을 갔는데 굉장히 많은 소가 그 젖에 염증이 생겨갖고 그걸 염증을 빼내는 거예요. 그거 조금 빼내고 나서 다시 유축기를 껴갖고 그냥 빼더라고요. 모든 육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성장촉진제, 항생제, GMO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거죠.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풀 뜯어 먹고 있는 자리는 이 소들이 주식입니다. 그걸 가지고 치즈를 먹고 그 고기에 기름까지 먹어요. 그래도 성인병 하나 없어요. 우리가 해독할 때 어떤 육류, 근육을 위해서 단백질을 먹을 때 이렇게 목초유, 유기농, 자연 방목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품 첨가제, 이 박사는요 본인이 그 만든 그 식품 첨가제를 가지고 만든 과자를 자기 아토피가 있는 아이가 먹고 있는 걸 보고 그 일을 그만두고 이런 강의장에서 그 하얀색 가루 몇 개를 가지고 라면 스프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음료수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품 첨가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다니는 전도사로 지금 책도 몇 권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 자리에서 만든 음료수들요, 사람들이요, 보고는 못 먹습니다. 방금 전까지 마트에서 먹고 있던 그 음료수를요,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그 자리에서 못 먹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식품 첨가제가 있어요. 유통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이런 과당 같은 경우는요, 액상과당 안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음. 원래 포도당은 간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면은 간이 포도당을 흡수를 하는데 이 과당 같은 경우는 간에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간에 머무릅니다. 계속해서 쌓여요. 나중에 지방간이 되고 인슐린 저하가 생깁니다. 분비 능력이 저하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당뇨가 오게 되고 이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그 염증을 일으키고 당뇨를 일으키고 지방간을 일으키고 너무 안 좋다고 많은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어 이슈가 되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서 아스파탐, 스테비아 이런 것들을 찾았어요. 굉장히 소량해도 설탕의 200 배, 300 배의 단맛을 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위험성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 어느 순간 어 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어요, 아스파탐을. 그래서 제로 콜라, 제로 그 제로 소주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아스파탐 이런 것들을 넣어 놓고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제로 콜라, 제로 슈거 이렇게 해서 판매한 거예요. 이게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고 나니까 다시 무아스파탐을 홍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면 다시 액상과당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과당이에요. 이제는 과당이 그렇게 안 좋다 그랬는데 과당을 홍보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삼시세끼 이렇게 먹잖아요. 체지방, 혈당, 인슐린 저항, 인슐린, 염증 수치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편의점에서 너무 식자재 값이 비싸고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이 지금 냉면 한 그릇이 평균이 16,000원이래요, 서울에서. 음. 너무 비싸다 보니까 편의점 음식들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잠깐 내려와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먹고 올라가는 거죠. 아이에게 과자를 줄 바에는 차라리 담배를 줘라. 어, 방금 말했던 이런 음식들이 다 같은 겁니다. 과자뿐만 아니라. 어, 이 어떤 아토피 엄마가요. 어, 아토피에 좋은 영양제나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뭐 추천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반복해서 저는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상담을 갔는데 이 아이가 상담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과자를 줘요. 계속해서 과자를 주고 저기에는 그 아이스크림, 뭐 과자, 젤리 이런 것들이 아주 쌓여져 있습니다. 이 위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독소를 이기는 제품은 없어요. 제가 아토피를 평생 갖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이런 알러지나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아이들 식단을 건강한 식단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줍니다. 여행을 갈 때는요. 아예 냄비까지 다 챙겨가요. 무쇠솥, 샐러드 말쌈 뭐 이런 것까지 다 챙겨서 식재료 다 챙겨서 외식을 한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건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들을 찾아서 갑니다. 이렇게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이런 뭐 계란 알러지가 있는데 어, 이 지리산에서 방목하는 진짜 이렇게 땅에서 벌레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계란은 괜찮은 거예요. 사료를 먹으면 무조건 알러지가 올라와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을 항상 해서 보내요. 이렇게 체크해 놨다가 오늘은 잔치국수가 나오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을 보냅니다. 이 엄마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 다른 친구들 다 먹는데 우리 애만 안 먹여요? 그건 못해요. 어, 그러면 평생 저같이 사는 거예요. 30년이 넘게 아토피를 갖고 사는 겁니다. 이 환경 호르몬도요. 굉장히 뭐 영수증에도 있고 세제에도 있고 플라스틱에도 있고 굉장히 많죠. 예전에는 이런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도 없었지만 어, 막 떡볶이, 오뎅 국물 이런 거 그냥 일회용 봉지에다가 포장해서 와서 먹었어요. 그게 환경 호르몬 다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여성 호르몬하고 분자 구조가 똑같아서 우리한테 성조숙증이 굉장히 높아지는 지금은 성조숙증 이게 2명 중에 1명이에요. 쥐한테 실험을 했어요. 프탈레이트를 주고 2세대, 3세대, 4세대 그 밑에는 전부 다 깨끗한 환경에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ADHD, 성조숙, 정자불량, 불임, 조기폐경 이게 전부 다 유전이 됐어요.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전자파, 코팅팬, 방사능 요런 것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부분들을 쪼끔이라도 좀 지키셔서 해독할 때 어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혈관이 막히게 되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성인병이 아니고요. 지금은 20 대, 30 대부터 그런 약을 먹기 시작해요.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또 렙틴의 기능이 깨져서 이 그만 먹으라고 하는 뇌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이 호르몬 이게 망가지게 되면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액상과당, 흰 밀가루 음식, 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그다음에 수면 어 우리가 어 해독할 때나 다이어트 할 때나 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 시간 이상 꼭 자야 되는 거. 그리고 이 6 시간 이상 잠을 안 자면 머리에 쌓이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게 쌓입니다. 그게 치매를 일으키게 되고 뇌 기능을 저하시키죠. 장 점막이 망가지게 돼요. 어 동물성 단백질이나 흰 밀가루 음식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은 우리 장 점막에 쌓여서 이 밑에 장 밑에처럼 됩니다. 황화수소라고 하는 가스를 내보내고 장 점막을 망가뜨려서 장 누수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여러 생태계로 다양한 종의 우리 서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메마르고 황량한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면역 세포의 70%가 만들어지는 장이 망가지면 모든 면역이 깨지게 됩니다. 그럼 자가 면역 질환부터 대사 질환, 뇌, 심장 질환, 장 질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죠.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인슐린 저항이 어 인슐린 저항이 생기게 되고 당뇨가 생기게 되고 이 내장 지방이 쌓이게 돼서 나중에는 우리가 인바디 체크를 하게 되면 그 150, 200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내장 지방률. 그건 내장 안에까지 쌓이게 되는 제3의 지방이라 그래요. 내장 안에까지 쌓이게 되면 거기에 암이 생겨서 어 병원 가서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열잖아요. 수술을 못 합니다. 다시 닫아야 돼요. 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혈압약, 고지혈증 약, 뭐 호르몬이 망가지니까 호르몬 약을 먹고 또 지방간, 골다공증 약 이 약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또 신장이 망가지니까 신장약을 먹게 되고 신장 투석을 하게 되고 신장 투석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 아세요? 음. 척추 관절병원, 그다음에 요양원, 그다음에 신장 투석하는 병원. 앞으로 어 많아지는 병원들이에요. 지금도 많아졌고. 왜냐? 모든 식단이나 식자재들 혈압약을 먹을 수밖에 없고 당뇨가 올 수밖에 없고 호르몬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예요. 그러다 보면 신장 투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약에 의존하면 약만 늘어난다.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될 것이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우리 헬스클럽이 하는 일은요. 어 이렇게 망가진 점막들을 다시 복구를 시켜주고 소화기 해독을 하고 그다음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 아니고 혈관을 정말로 뚫어줄 수 있는 그다음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켜 주고 내장 지방을 청소해 주고 염증 수치를 낮춰 주고 림프 순환을 시켜 주면서 떨어진 면역 기능, 대사 기능, 영양 밸런스, 근육량을 올려 줘서 그 건강한 몸을 세팅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해야 될 일들 식습관 개선, 운동 처방 뭐 이런 것들 내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하는 이 다이어리를 체크해 주고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헬스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 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헬스클럽에서는 어떻게 식단을 먹어야 될까? 어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돼요. 칼로리 제한이 아니고 건강한 칼로리로 드셔야 됩니다.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어리를 체크해 보면요. 어 기초 대사량이 1,800 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누워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도 1,800 칼로리인데 내가 활동하잖아요. 일도 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최소 2,800, 3,000 정도는 드셔야 되는 건데 1,000 칼로리도 안 드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먹어도 요요 옵니다. 어. 기초 대사량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진대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 드시되 좋은 칼로리로 드셔라. 건강하게. 자,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8시간 주기를 지켜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섭취 주기입니다.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 주기, 흡수하고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뭘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 주기입니다. 노폐물과 찌꺼기를 배출하는 이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음식,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과일하고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인간과 유인원은 역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봐도 주식은 과일과 채소였습니다. 치아만 봐도 우리는 앞에서 끊어서 옆 그 어금니로 으깨서 먹게끔 되어 있어요. 어, 육식을 먹게끔 어, 뭐 이렇게 이빨이 날카롭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700만 년 동안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요리를 해서 육식을 먹은 거는 불과 100만 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인간의 장은 초식 동물처럼 깁니다. 육식 동물은요, 이게 안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화시켜서 빨리 배출해야 돼요. 장이 짧아요. 우리 인간의 장은요, 이 안에서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육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활성산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채소, 과일, 야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먹으면서 좋은 장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위장을 통과하는 시간, 과일은 20에서 30분입니다. 야채 2시간, 탄수화물 3시간, 육류 4시간, 뭐 여러 가지 배합된 시간 8시간. 그래서 식후 과일을 먹으면 이게 통과하는데 굉장히 빠른데 그 앞에서 막히는 거예요. 원래 공복에 과일을 먹었을 때 그 당은요, 혈당이 올라도 다 혈관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식후에 과일을 먹게 되면 그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식전에 먹는 게 좋고 공복에 먹는 과일이 좋습니다. 이거를 꼭 지키면서 식단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티알라인티를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아침에 양치하고 그다음에 음양탕 드시고 그다음에 피 컨트롤 드시고 나서 오전에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랬죠. 아까 전에 배출식이죠. 공복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위장을 통과하는데 가장 빠른 과일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약을 먹어야 된다. 아니면 성장기의 아이들이다. 나이가 좀 70대 이후에 조금 쇠약한 그런 분들은 그냥 과일만 드시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를 반쪽 정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는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 사과를 하나 잘라줍니다. 그걸 먹고 있는 동안에 제가 아침을 차려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침을 먹어요. 음.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들은 그냥 과일만 드셔도 됩니다. 사과, 당근, 이게 가장 좋아요. 10시 정도에 조금 배가 고프다. 제철 과일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건강한 한식으로 드시면 돼요. 밀가루는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장 점막에 쌓여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장 점막에 쌓여서 이 장 점막이 망가지게 되면 흡수가 낮아져요. 그럼 우리 제품의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간식을 드시는데 탄수화물 채소 간식을 드셔도 되고요. 채소랑 같이. 견과류 드시면 견과류 드셔도 되고 만약에 과일을 드신다 그러면 공복에 과일만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쉐이크와 단백질 채소를 좀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자, TR미를 드시는 분들은 똑같이 어, 아침에 제품 드시고 과일이나 과일 플러스 우리가 식단을 이렇게 드시면 되고 아침에는요 소화가 잘 되는 누룽지를 드셔도 좋습니다. 몸이 감기가 걸렸거나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누룽지로 드셔도 되고요. 점심에는 건강한 한식을 드시면 되고 뒤에는 똑같이 저녁에는 이 쉐이크하고 단백질 채소를 꼭 같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쉐이크를 먹는 겁니다. 그거는 어, 콩을 이게 대두잖아요. 미국에서는요, 그 30%를 못 넘기게 해요. 단백질 하루 권장량의 그 단백질 중에 콩으로만 먹는 걸.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쉐이크를 먹고 프로틴 파우더까지 이렇게 먹으면 어, 이스플로반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콩에. 그래서 한 아침 저녁으로 내가 쉐이크를 하겠다. 그러면 일주일이나 15일 정도를 딱 정해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녁 쉐이크가 가장 좋아요. 네. 이렇게 드시면 돼요. 저녁에는 위의 사진처럼 드시고 점심에는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이게 건강한 반찬들로 단백질, 야채 이렇게 해서 건강한 한식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12시 이전까지는 이렇게 과일을 드시거나 또 과일은 식전에 드시는 거, 그 다음에 과일과 지방 같이 먹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음, 아침에 식사나 쉐이크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 최초의 음식을 사과를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과일 드시는데 사과 한 반쪽 먹고 30분 뒤에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또 12시에서 그 20시까지 이 섭취 주기에는 포만감 있게 드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아까 전에 말했듯이 칼로리 제한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저염식을 너무 이렇게 짜게 먹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저염식, 무염식도 좋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몸에서 그 연동 기능을 하려면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칼슘, 칼륨이 필요해요. 그리고 물이 흡수하려고 해도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부족하게 되면 너무 무염식으로 먹잖아요. 그럼 연동 기능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어, 밖에서 사 먹는 것들은요, 다 조미료, MSG입니다. 뭐 굴소스 아니면은 뭐 미원, 다시다, 맛소금 이런 것들인데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해 먹는 건 우리 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이나 렙틴 호르몬 아까 전에 말했던 액상과당, 흰 밀가루 음식, 뭐 술, 포화지방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운동은 숨이 찰 정도까지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청소년이나 70대 이상 이 노인분들 이런 분들 빼고 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요 주 1회 단식 18시간에서 24시간 단식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들은요 우리 공지글에 다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들을 꼭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고 어, 물을 드실 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물이 세포로 흡수를 되려고 그러면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에는 생수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수기 물은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맹물을 그렇게 먹으면 2리터씩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세포로 물이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세포 외수 분비가 늘어나죠.
그리고 연동 기능은 더 떨어집니다.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요. 그러니까 맹물을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수 조금 이런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는 물들을 어 자기 몸에 맞춰서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꼭 다이어리 이렇게 보시고 이 다이어리를 꼭 작성을 해 주셔야지 어떤 내가 증상이 있을 때 컨셈이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보고 어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될지 개선해야 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다이어리를 쓰지 않고 "저 이런 증상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컨설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꼭 다이어리를 작성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병원이나 약 수술을 통해서 어떤 건강이 좋아지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하는 것, 식자재, 삶의 환경을 바꾸는 이 모든 것들을 컨설팅을 하는 곳이 헬스클럽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했지만 관리가 필요하거나 위험 3 단계까지 이렇게 가신 분들이 다시 1 단계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어 컨설팅을 하는 것이 우리 헬스클럽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하니까 이 해독책 꼭 한번 시작하기 전에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랜선 박사